자, 다음은 4번입니다. 4번은 자, 다음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시오 해서 110점이고요. 아래 출력 형태를 보시면 도형들이 있고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맵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 안에 글자를 써서 숫자도 쓰시고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이 도형의 크기 이런 것들이 자세히 어떤 식으로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가장 조건 2번에 보시면 면색이, 지금 우리는 문제가 칼라로 보이지만 실제로 시험 보면 흑백으로 나옵니다.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있으면 지시사항대로 하시고요. 뭐 파란색 하라고 하면 파란색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시사항이 없는, 크기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른 색깔로 임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색깔을 반드시 넣으라는 뜻이고요. 색깔을 같은 색깔 넣지 말고 서로 다르게 넣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반드시 주되 서로 다르게 넣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파란색, 여기서 파란색, 면색 파랑 하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서로 다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색깔 도형은 파란색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가 쓰여 있는 거를 잘 보시면 아래쪽에 뭐 직사각형 크기 2개가 있고, 이 밑에 거죠. 자, 야가 위에 거네요. 글꼴이 있는 거. 글꼴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하얀색 이 도형인데, 이 도형은 하얀색이에요. 하양. 이 세 개는 하얀색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도형은 하얀색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시사항대로 하되,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색깔로 하지 말고 서로 다르게 여러 가지 색상 마음대로 넣어라 라는 걸 명심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에서는 화면을 4번 문제 풀 때는 좀 축소를 하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커서가 깜빡거릴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요, 화면을 확대하고 반대로 돌리면 축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적당히 축소하시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좀 축소하시고 나서 도형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에서의 도형은 입력 탭에 있습니다. 입력 탭 클릭하시고 왼쪽에 도형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도형을 그릴 때는 항상 맨 밑에 있는 도형을 그리고 차곡차곡 위에 거를 쌓아 나가시면 돼요. 위에 것부터 그리면요, 도형의 위치 변경을 또 맨 밑으로 보내고 그 다음 위로 보내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전략도 하기 위해서 맨 밑에 있는 도형 먼저 차근차근 그리시면 됩니다. 자, 맨 밑에 있는 도형은 제일 큰 도형이죠. 지금 보니까 문제 보면. 자, 큰 도형은 잘 보시면 모서리가 이렇게 둥그렇습니다. 모서리 말고 나머지는 다 반듯한 직선인데요. 이 도형은 그냥 직사각형으로 한 겁니다. 자, 직사각형을, 자, 문제 번호보다 한 3줄 정도 밑에 쪽에다가 드래그해서 대충 그리십니다. 대충 그리시면, 왜 대충 그리냐면 여기 사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사이즈를 맞춰야 되니까 일단은 대충 그리시고,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도형을 더블 클릭해서 그러면 도형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자, 개체 소송 창이 뜨면 탭키를 눌러서 맨 밑에 있는 도형의 사이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인데 여기 크기 해가지고, 자, 크기가 130에 145예요. 자, 탭키 눌러가면서 커서가 이쪽으로 오시면요, 너비로 오시면 130에 탭 145, 탭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크기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위치는 손대지 마십시오. 도형들이 다 너는 이거 나는 나 요렇게 다 다르면요, 엉망진창 되고 내 맘대로 그 위치를 갖다 조정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도형을 그릴 때는 하나도 밑에를 손대지 않으면 다 설정이 똑같게 되기 때문에 아랫부분은 손대지 마시고요. 크기 설정하고 나서, 자, 선탭에 오시면 사각형 모서리 공률에서 직각, 지금은 직각이죠.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모서리를 둥근 모양으로 만드시면 돼요. 반원은 짧은 쪽이 원의 반절 모양이 돼요. 반원이 되니까 이 모양은 그냥 둥근 모양이다 라고 선택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색깔은 채우기 탭에서 색깔을 면색을 채우시면 되는데, 색깔은 여기에 크기만 나와 있지 색깔은 나오지 않았으므로 서로 다르게 임의의 색깔로 내 마음대로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색깔을 채우셔야 돼요. 채우기 없으면 안 하면 안 됩니다. 색 채우기는 안 되고요. 색 채우기 없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면색에 가서 아무 색이나 가장 연한 색깔 라인 하나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맨 연한 거, 제일 예쁜 색깔, 연한 색깔 맨 밑에 거니까 클릭해서 자, 오른쪽에 설정 단추 누르고 나오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나오고요. 색깔도 들어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사이즈도 130에 145 크기 고정돼서 있어요. 얘를 왼쪽에다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놓지 마시고, 선생님 문제 보니까 왼쪽이 있어요 라고 할 텐데, 왼쪽에다 놓으면 여백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운데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개체 이동 안내선을 체크해 놨으면요, 가운데 세로선이 한 줄일 때 정중앙에 배치가 되거든요. 가운데에다가 딱 놓으시면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글자가 안 썼기 때문에 그냥 사각형을 했고요. 자, 다음 위에 쪽에 미래도시 개념의 구성 요소라고 이 도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면이 한쪽이라도 반듯하면 가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그런데 얘는 글자까지 쓰여 있기 때문에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사각형. 그거는 자, 입력 탭에 여러분 지금 도형의 왼쪽에서도 추가할 수 있고요. 입력 탭에 있는 여기도 똑같죠. 도형이 선택이 됐을 때는 이 도형 꾸미라고 저기 위에 네모, 세모, 동그라미 탭이 생겨나요. 얘를 클릭하면 왼쪽에가 여기서도 추가할 수 있다. 이거 여기서나 입력에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자, 일단은 글자가 써 있다. 그런데 사각형이다. 그러면 가로 글상자를 클릭하셔가지고 자, 드래그 하시면 자, 도형이 완성이 되고요. 정확하게 맞출 필요 없어요. 왜요? 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 글상자 같은 경우는요, 커서가 깜빡거리는 거 가운데 커서가 들어갈 수 있는 글상자거든요. 사각형이거든요. 그럴 때는 가운데 면색을 더블 클릭하면 아무리 더블 클릭해도 아까 개체 속성창이 안 떠요. 지금 방금 저는 아래 거를 더블 클릭했어요. 아래 거는 그냥 커서가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뜨는데, 면색을 더블 클릭해도 되는데, 글상자 같은 경우는 면색을 더블 클릭하면 안 된다. 어디? 테두리를 정확하게 잡아서 더블 클릭하셔야 글상자는 개체 속성이 뜹니다. 자, 기본 탭에 가서 탭키 눌러가면서 사이즈부터 할게요. 한글의 도형은 사이즈가 다 나왔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파워포인트보다 더 편하죠. 자, 글상자 보시면은 크기가 110에 17이고요. 면색이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이즈 먼저, 자, 110에 탭 17에 탭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그 다음 아래는 손대지 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선탭에 가서 아까 사각형인데 둥근 모양은 밑에 것처럼 하는 거고, 왼쪽 오른쪽이 반절, 원의 반절처럼 생겼잖아요. 야가 반원이에요. 반원 설정. 그런데 내가 색깔을 안 하고 왔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가서 하셔도 되고요. 선택해서 저기 위에 네모, 세모, 동그라미 탭에서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하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거? 파랑이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RGB 색상 중에 빛값이 255인 거 클릭하셔서 파란 색깔 해주면 되고요. 자, 글상자인 이 도형이 선택이 됐을 때 글꼴까지 잡아주셔도 됩니다. 글꼴이, 자, 글꼴 보시면 궁서에 22에 하얀색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정렬을 또 해야 되는데, 자, 커서가 깜빡거릴 때, 자, 꺽쇠 눌러서 모든 글꼴인가 확인 한번 하시고요. 아니면 모든 글꼴일 때 궁서 탭 22 엔터. 글자 색깔은요, 가가 맨 마지막 가짜가 글자 색깔입니다. 클릭하셔가지고 흰색 클릭. 그런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라고 했는데, 수평 수직 가운데 정렬은요, 여기에 서식 도구줄에 있는 가운데 정렬은 수평 가운데 정렬이에요. 얘를 클릭하면 왼쪽 오른쪽 가운데 오는 거고요. 자, 수직 가운데 정렬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위 아래 가운데 중간. 그러니까 천장에 붙지 말고 바닥에 붙지 말고 중간에 있어라는 건데, 이 도형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글상자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로 정렬이 가운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직 가운데 정렬은 개의치 않으시면 돼요. 수직이라는 게 이게 세로 정렬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수평 가운데 정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이 다 끝났으면요. 도형을 선택이 됐으니까 왼쪽, 오른쪽, 중앙쯤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위, 아래 얼마만큼 모서리 곡률이 있으니까 얼마만큼 배치할 건지는 곡률을 보면서 가늠하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글자 쓸 때는 바닥을 한번 클릭했다가 혹은 키보드의 ESC 키를 눌렀다가 커서를 도형 안에 클릭하시면 커서가 들어가죠. 글자 쓰십시오. 글자를 씁니다. 이렇게 미래도시 개념 애교소라고 글자를 써주면 되고요. 그럼 제목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중간 크기의 사각형이 있어요. 이 직사각형은 글자가 안 써 있습니다. 위에 있는 빨간색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 발전 목표는 야는 글맵시라는 것이고요. 예, 정식 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은 그냥 글상자 말고 사각형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도형 그릴 때 글자가 써 있다 그러면 글상자로, 글자가 안 써 있다 그러면 그냥 글자가 안 써 있는 상태의 직사각형이나 원이나 이런 걸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했다가 나는 직사각형을 했다가 글자를 쓰고 싶다, 글자를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사각형을 선택해서 자, 도형 옆에 자, 글자 넣기라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야를 클릭하시면 커서가 들어가서 야가 바로 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글상자가 아닌 경우는 웬만하면 글상자로 안 그려야 됩니다. 자, 나중에 야 그림이나 그림 위치나 요 글맵시 위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Z 하겠습니다. 글상자를 뺐습니다. 자, 야 사각형도 화살표를 따라가면 사이즈가 90에 50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탭키 눌러서 탭을 너무 많이 눌렀다 그러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커서가 거꾸로 올라가요. 그래서 자, 90, 탭, 50, 탭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크기 고정하시고 선탭에 가서는 직각으로 그대로 놔두시고 채우기는요. 흰색 하면 안 돼요. 채우기 가서 서로 다른 색깔. 크기만 나와서 색깔이 없네.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든 그 라인 중에서 두 번째 색깔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도형이 하나 됐고요. 자, 적당한 배치 자, 해주시고